혹시 요즘 들어서 아차, 내가 열쇠를 어디에 뒀더라?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서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에이, 그냥 건망증이겠지 하고 넘기기엔 어쩌면 우리 뇌가 보내는 좀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건망증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미세 뇌혈관 질환의 결정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죠.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답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이 병이 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협인지 알아보고 이게 왜 단순한 노화가 아닌지 데이터를 통해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세 가지 신호와 대처법, 마지막으로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리 없이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말 그대로 이 질병은 정말 뚜렷한 증상 없이 우리 뇌 속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치명적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럼 미세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오래된 수도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고 녹이 슬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깨끗한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막히고 손상되면 뇌세포로 가야 할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바로 특별한 증상이 없는 소리 없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뉴로비전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가 평소랑 똑같이 생활하는 동안에도 뇌는 이미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자, 지금부터는 왜 이걸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가볍게 넘기면 절대 안 되는지 제가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14분의 1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뉴로비전 연구에서 나온 아주 놀라운 결과인데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비교적 간단한 일반 수술을 받은 뒤에 무려 14분 중 1분꼴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는 뇌졸중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간 소리 없는 뇌졸중이 1년 뒤에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을 무려 2배나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 이게 단순한 건망증일까? 에 대한 답이 좀 보이기 시작하시죠? 네,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이미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뇌 역시 심장만큼이나 수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라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뇌와 심장 그리고 혈관은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인 셈이에요. 심지어 최신 연구들을 보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에 생긴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병이죠. 알츠하이머, 즉 치매의 가장 초기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위험한 경고 신호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 핵심 신호,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신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조 증상. 둘째는 알아차리기 힘든 비전형적인 초기 신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망증과 혼동하기 쉬운 인지 변화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be fast라고 기억하시면 아주 쉬워요. B, 밸런스. 갑자기 균형을 잡기 어렵고. E, eyes. 시야가 흐려지고요. F, face. 한쪽 얼굴이 마비되고. A, arms.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고. S, speech.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마지막 T, time. 즉시 시간을 확인하고 망설임 없이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의 전형적이고 아주 위급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뇌졸중의 신호가 항상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놀랍게도 최신 AI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우리 몸은 아주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이 그냥 봐서는 포착하기 힘든 수많은 의료 데이터 속에서 아주 미세한 패턴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조기 경보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신호들은 정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평소와는 다른 두통이 생기고 자꾸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거나 입맛이 변하는 것들이죠.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실은 우리 뇌혈관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등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우리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인지 변화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일반적인 건망증은 내가 그걸 어디에 뒀더라? 하고 잊어버려도 누가 힌트를 주거나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혈관 문제로 인한 인지 저하는 달라요. 어제 나눴던 대화 내용이나 중요한 약속처럼 그 사건 자체가 통째로 기억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힌트를 줘도 전혀 떠올리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신호들이 의심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뇌 건강을 직접 확인하고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점을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잠시 말이 어눌했다가 괜찮아지는 것처럼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미니 뇌졸중을 겪었다면 이제 괜찮아졌으니 됐다 하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여기셔야 해요. 곧 닥쳐올 큰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예고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첫째, 어떤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최대한 정확히 기억하거나 기록하시고 둘째,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T나 MRI 같은 정밀 촬영으로 뇌혈관 상태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가장 좋은 치료는 바로 예방이죠. 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제는 병이 생긴 뒤에 대응하는 치료에서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은 뇌졸중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인공지능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위험 신호를 미리 찾아내서 예방하는 쪽으로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은 뭘까요? 네, 바로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잘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는 것. 물론 금연과 절주, 정기검진도 필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의 뇌혈관은 안녕한가요? 우리의 뇌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잖아요. 오늘부터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우리의 건강한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